어느 밤 저기요. 불법 주차를 목격한 한 남자. 똥검. 미꾸라지다. 사실 이 남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사였는데요. 야, 근데 여기가 네 지정 주차구역은 아니지 않냐? 이제 더는 검사가 아닌 남자는 이딴 식으로 하니까 우리 검찰 영감님들이 안 쫓아낼 수가 없었겠네. 제대로 무시를 당하죠. 멀리 간다던데. 기름값에 보태 쓰쇼? 그러자 그는 그 차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그렇게 검사 생활을 끝내고 어느 사무소에 자리를 잡은 기준. 아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팀원들이 워낙 황송하게 반겨줘서 팀장님 텃세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팀장 사라는 그를 불편해하는데. 아니 우리가 같이 일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입 찢어진다. 그만 좀 좋아해. 그건 두 사람이 한때 연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사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진짜 털어줘? 온갖 시집살이 끝에 너 요즘 네 남편 팬티 왜 안 다려 입히니?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었는데요. 내가 무슨 판을 짜? 당신이 잘 알잖아. 그렇게 이혼을 당해 버려지고 말았지요. 여보라고 부르지 말아 이제. 그 후 한 정치가 지방과 재혼을 한 전 남편. 그동안 사라는 감옥에서 칼을 갈고 있었는데요. 포기하면 나만 손해다. 얼마 후 출소한 사라는 독특한 사무실을 하나 차리죠. 나랑 재밌는 거 안 해볼래요? 예전에 나 같은 사람 원스톱 구해주는 거. 그리고 이 일에 기준이 합류한 것이었는데요. 나는 김사라랑 일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네. 잘해봅시다. 그렇게 불편한 동업이 시작된 그 시각. 무언가를 발견한 팀원. 회장님, 동 변호사님 자료 찾다가요. 오래전에 지인께서 올린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사라와 기준의 옛날 사진이었지요. 이거 어쩔 거야? 전 이 사진 본 적 없습니다. 고마워. 이어 잠시 후 남편이 미투로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는 기준. 만에 하나 남편이 재판에서 이기면 이혼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사라가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는데요. 이주원 씨는 지금 이혼의 진심입니다. 우린 그거 하나면 갑니다. 아니, 진심만으로 어떻게 이혼을 시키죠? 우린 하는데요? 사실 이곳은 이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국내 최초 이혼 해결 사무소였지요. 자, 시작합시다. 그리고 지금 맡은 일은 안녕하십니까, 장제국입니다. 유명 앵커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장제국 앵커의 개인 스타일리스트 면접을 보는 날이었다고요. 네, 그러다 둘이 남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주문에 휩싸인 남편. CCTV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옷도 여미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다급했나 짐작이 갑니다. 이 일로 딸까지 비난에 시달렸고 그러자 아내 주원은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지금 당장 이혼 안 하면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 제국은 결백을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지요.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말래요. 이에 그녀의 이혼을 돕기로 한 사라.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분리수거도 안 되는 개쓰레기라는 게 나와야 이겨. 그런데 얼마 후 남편 제국이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하는데요. 이어 용의자로 지목되는 아내 주원. 현장에서는 아내 이주원 작가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으나 이에 사라는 곧바로 그녀를 만나보죠. 남편 사무실에 가셨나요? 아니요. 그럼 목격담은요?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심할 거란 얘기예요. 특히 이혼 준비 중인 게 알려지면요. 난 그 사람을 벗어나고 싶어요. 해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지만 얼마 후 입수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원의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는데요. 이주원 씨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이시죠? 그곳에는 제국에게 당한 피해자도 있었지요. 이 영상 경찰도 확보했지? 네, 두 사람 모두 곧 소환될 겁니다. 이에 다시 주원을 만나보는 사라. 거짓말하셨네요? 남편 사무실에 갔었잖아요. 가기는 했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도저히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깨어난 장제국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서민희 씨에게 문을 열어준 순간 괴한이 함께 들어와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국은 범인으로 아내 주원이 아닌 피해자 민희를 지목하는데요. 이주원 씨가 거짓말은 아니었네요. 그렇게 사건이 복잡해진 다음 날 다시 그 사진을 보게 된 사라. 그러다 문득 주원이 떠오르죠. 이주원 씨 사진 좀 가져와봐.
그렇게 주원의 사진을 살펴보던 사라는 뭔가를 알아차리는데요. 제 결혼 사진을 보는 줄 알았어요. 웨딩드레스에 티아라가 갑옷처럼 무거워 보이는 신부. 이어 주원에게 묻는 사라. 결혼할 때 사연 있으셨죠? 그러자 주원은 어렵게 입을 열었죠. 저도 똑같이 당했었어요. 서민희 씨처럼요. 장제국한테요? 즉 그녀 역시 피해자였던 건데요.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어요. 이에 결혼 생활이 괴로웠던 주원. 매일매일 내 자신을 설득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가족이다. 근데 이번 사건이 나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때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나 이 일을 공론할 수 없었죠. 우리 수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줄 알면은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한편 그 시각 장제국 JBC 앵커가 괴한에게 폭행을 당해 뉴스를 보고 있는 기준. 현재 의식을 되찾은 장 씨는 경찰에서 신을 성폭. 그러다 우연히 드론을 발견하는데요. 그렇지. 이에 그 주변에 몰카범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죠. 아, 저기네. 그렇게 몰카범을 찾아간 두 사람. 가스가 엄청 나왔습니다. 잘 지냈어? 그 순간 몰카범이 도망을 가는데 쌍놈의 새끼. 아우 좀 무서워. 한참을 도망가던 몰카범은 결국 사라에게 잡히고 말죠. 3일 전에 찍은 드론 영상 내놔. 그 덕에 그날 저녁 자, 여기요. 있다. 주원의 알리바이가 정식으로 확인되는데요. 다행이에요. 알리바이 입증됐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 등장하는 미니. 서민희 씨도 안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장제국 앵커는 서민희 씨가 자신을 습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즉 모두 제국의 자작극이었던 건데요. 모든 게 굴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남편 쪽 변호사가 있었지요. 차율이에요. 거짓말로 완전히 판을 짰어요. 차율 쪽에서 서민희 씨 변호사를 은밀하게 만났어요. 습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요? 네. 그 말에 미니부터 만나는 두 사람. 그날 변호사가 장 앵커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제 변호사가 장제국 쪽을 만났다고요? 네. 이어 그 자리에 주원이 나타나는데요. 나도 당했어요. 서민희 씨가 당했던 일 똑같이요. 그것 때문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았고요. 이를 본 기준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가해자가 가장 겁내는 건 피해자끼리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국의 변호사를 찾아간 두 사람. 미투는 분위기가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뭐 다들 인터넷을 안 보시는가 봐. 그 말에 사라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그날 나는 원치 않았어. 그건 주원이 직접 찍어온 영상이었지요. 18년 전 그날 가위 눌린 것처럼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던 그 순간. 하지만 그 일을 부인하는 제국.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그러나 나처럼 당한 사람이 또 있다면 어떨까? 그 순간 미니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믿어. 꼬리를 쳤네, 불륜녀네. 근데 똑같이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렇게 피해 사실을 재확인하는 두 사람. 18년 전에도 동의 없이 당한 건가요? 그랬죠. 서민희 씨도 그랬던 거죠? 네. 장난해? 하지만 제국은 뻔뻔하기만 했는데요. 야, 언제부터 그걸 일일이 동의받고 하는 세상이 됐냐? 그래서 당신도 안 받았다? 그래, 안 받았다! 그러다 자기 입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말지요. 그딴 건 물어보는 놈이 병신이지! 그렇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사라. 이주원 씨가 서민희 씨 재판에 가서 법정 증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남편 측 변호사도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이거 공개되는 순간 이혼 합의는 무효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번 사건도 무사히 이혼으로 끝이 나는데요. 노율성 뚜껑 제대로 열렸던데 한 방 매겼네. 그런데 그날 밤 저 좀 도와주세요. 사무소를 찾아온 또 다른 의뢰인. 차율로펌 노율성 대표의 아내 한진입니다. 사실 그녀는 사라의 전 남편인 율성의 현재 아내였죠. 얼마 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놀라운 소식을 들은 율성. 한주혁 의원, 형님 장인! 지금 무슨 부정청탁 혐의래. 그러자 율성과 어머니는 이 혼인을 후회하는데요. 어떻게 네 와이프는 쓰임새가 1년도 못 가는 거니? 로스쿨법 통과나 시키고 저리 되든 말든 할 것이지. 그 말에 곧바로 이혼을 준비하는 율성. 차율타운 올리는데 방해되면 그냥 무조건 다 아웃이에요. 그게 누구든 간에.
심지어 빈손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위자료 없이 끝낼 거니까. 정치 앞두고 이혼이 네 탓이 되면 안 되지. 그런데 왜 안 들어가세요, 사모님? 이를 알게 된 지인이 사라를 찾아왔던 거죠.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사라는 이 일을 맡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잘못 오셨어요. 로펌으로 가세요. 그 순간 그런 데서 해결 못하니까 여기 왔죠. 진짜 고민을 말하는 지인. 남편이 내 약점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터뜨리면 나 죽어요. 그게 뭔데요? 그 약점은 다름 아닌 몰카요. 나에 대한 몰카. 게다가 그 일로 협박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싸게 퉁쳐드릴게. 3억. 뭐야, 왜 그래? 아니야. 재혼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협박을 했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전 이혼 당할 이유 없어요.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이혼 당할 이유. 그간 모아온 X파일을 보여주는 율성. 이거 차율에 차곡차곡 쌓인 VIP들 X파일. 뭐 너도 예외일 리가 없잖아. 그렇게 지인은 양쪽에서 협박을 받고 있었죠. 너 이 마지막 한 방은 진짜 너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그 말에 더욱 거리를 두는 사라.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더. 제가 관여할 일 아닙니다. 신고 못해요. 아버지 저러고 계신데 나까지 소문나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이라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 왜 이렇게 늦게 와? 전 남편 율성이 그녀를 찾아오는데요. 의뢰인 좀 가려서 받자 좀. 너 설마 진짜 내 와이프까지 덥석 무는 거 아니지? 그렇게 사라의 일에 참견을 하는 율성. 야, 적당히 해, 적당히. 아니, 내 이혼에 당신이 왜 끼어들어? 동기준 그 자식이랑 짰어? 그러자 사라는 너 어쩌냐? 노율성이 하지 말라니까 전이가 막 불타오르네? 율성 부부의 이혼을 막기로 하죠. 내일 사무실에서 뵙죠. 네, 한진 씨.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 영상에 있었는데요. 일단 노율성의 X파일을 확인한다. 컴퓨터에 있나요? 카드형 USB. 이어 사라는 원본까지 파기하기로 하는데 그 다음은 협박범을 잡아서 원본을 파기한다. 그럼 아직 놈이 한진희 씨를 뜯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다 같이 뜹시다. 이에 그날 오후 노율성 사무실을 뒤지라고? 내가? 율성의 사무실로 향하는 두 사람. 이런 벌건 대낮에 그런 좀도둑질하는 사람이 왜 납니까? 팀장님도 아니고. 팀장님은요, 그 노율성의 시선을 교란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일단 율성을 만나보는데요. 아니, 기어이 내 이혼에 이렇게 당신이 끼어드는 게 이게 도리가 아니지. 너한테 이게 도리야. 당신한테 당한 사람 이기게 해주는 거. 그 사이 조용히 들어오는 기준.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야. 그는 율성의 눈을 피해 사무실을 뒤지는데 원하는 게 뭐야? 한번 드러나 보자. 위자료 더도 말고 그냥 딱 10억. 그리고 잠시 후 바로 그 USB를 발견하죠. 그럼 한지인 씨도 이혼에 사인할 거야. 그 순간 핸들을 켜드릴까요? 기준이 들킬 위험에 처하는데요. 뭐야 이거 왜 켜져? 응? 그러자 얼른 율성을 부르는 사람. 여보! 그 말에 율성은 꽤나 반가워하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 그 사이 기준은 빠져나가고.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서윤이 한번 생각해봐. 서윤이 엄마. 이에 사라도 태도를 분명히 하는데요. 다음에 볼 땐 한지인 씨 위자료나 갖고 와. 이어 그날 오후 훔쳐온 USB 내용을 확인해보는 대기. 됐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별 내용이 없었죠. 영상 파일은 없는데요? 전부 한글 파일이에요. 찌라시 모아둔 것 같은. 특기 나왔네. 별것도 없으면서 공갈 협박. 그럼 이제 막는 게 우선이에요. 노율성이 모르도록. 협박범 빨리 잡자. 그리고 며칠 뒤 안녕하세요. 장혜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무장을 뽑은 사라의 사무실. 아, 새로운 사무장님. 그런데 혼자 남은 희진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나예요. 출근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저를 밀어주시면 한주엽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부 대표님 앞에 줄 쫙 세우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려는 율성. 이혼 소송 중인 후보가 본선 나가면 얼마나 네거티브의 표적이 되겠어요? 그 말에 율성은 당대표를 안심시키죠. 후보 등록 전에 서류 무조건 정리됩니다. 하지만 아니 집사람 얘는 연락이 왜 안 되니? 사실 그는 조금씩 초조해하고 있었는데요. 이혼 협상은 전 사모님 통화라고 하십니다. 야, 수배해서 빨리 데려와.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협박범에게 연락이 오고 돈 달라는 놈들 접선하기로 했대. 이에 지인과 함께 나간 사라의 팀. 안 보이지 잘.
그 순간 쟁반 앞쪽 반납대에 놓고 나가. 협박범이 지시를 전달하는데 연락 받았나 봐. 그때 의심스러운 남자를 발견한 두 사람. 이상하지? 그러자 기준이 다가가죠. 왜 이렇게 늦었어?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는데요. 그냥 갈래 경찰 불러 갈까? 그 말에 도망을 치는 남자. 그는 카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더니 이번에는 주방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남의 주방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세 사람. 하지만 밀가루 공격에 남자를 놓치고 그런데 잠시 후 남자를 본 대기가 놀라 쓰러지고 말죠. 괜찮아요? 그 후 내내 심각해 보이는 대기. 아, 뭘 그렇게 쪽팔려 해요? 쫄려서 다리 후들거린 게 한두 번인가. 걱정 마. 내가 잡아올 테니까. 이어 그날 밤 바로 그 협박범을 찾아간 대기. 네 입은 장식이야? 사과 안 해? 사과는 네가 해야지. 그런데 대기야. 협박범이 그를 알아보죠. 나 귀신 본 줄 알았잖아. 죽은 줄 알았대. 안 죽고 살아와서 꼽냐? 야,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 사실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었는데요. 그때 왜 도망갔어? 야가 왜 안 오는 게고? 몇 년 전 큰 병에 걸려 있었던 대기. 형님 연락 아직 안 되세요? 수술방 어렵게 잡은 건데. 만약에 형이 안 오면 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고용량 항암제가 들어간 상태라서 갑자기 포기하면. 그러나 끝내 형은 나타나질 않았지요. 그날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엄마 결국 화병에 쓰러졌어. 네가 엄마 죽인 거야. 이제 어쩌라고? 너 몰카로 공갈이나 치고 살려고 도망쳤냐? 진짜 재수 빡치는 새끼. 대기는 그런 형에게 칼을 겨누고 소리치면 숨통 바로 끊어질 거야. 이어 잠시 후 그들의 아지트에 들어가는데요. 니들 아직도 중고폰 데이터 목재에서 팔아먹고 다니냐? 그러더니 모든 기록을 없애버리죠. 그렇게 밖으로 나온 대기. 그러자 형이 다가오는데. 괜찮냐? 미안해. 카피본 없는 거 확실하지?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데 그때 이곳에 나타난 사무장 희진. 사실 그녀는 들어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름 고쳐랍니다. 율성 쪽 사람이었죠. 잠시 후 율성에게 다가가는 희진. 뭐야 이게? 대표님 이현의 하이패스 카드. 이어 그녀는 직접 영상을 틀어주는데요. 오늘 너무 예쁘다. 사랑해. 그건 다름 아닌 지인의 몰카 영상이었죠. 사랑해. 그렇게 결국 율성의 손에 들어간 영상. 과연 사라는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JTBC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였습니다. 오늘은 끝내주는 해결사 3, 4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1, 2화에 이어 사라가 본격적으로 의뢰인을 만나 이혼을 성사시키는 스토리를 담고 있죠. 더불어 이 사무소에 기준이 합류하면서 복잡 미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기준 또한 어떤 사건 때문에 율성을 쫓고 있다는 사실.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2화 때 뿌려두었던 고구마 떡밥들을 3화에서 시원하게 회수한 만큼 이번 4화에 등장하는 지인의 이혼 문제 또한 해결 과정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매주 수, 목 저녁 8시 50분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내주는 해결사 3, 4화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